네, 뭐 예를 들면 밤 12시에 평양방송이라, 평양방송은 대남 전용 방송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방송을 못 듣습니다. 밤 12시 딱 되면 혁명가요가 쫙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약조된 겁니다. 난파된 간첩이 내려올 때 너는 매달 화요일날 12시 이게 딱 정해놔요. 혁명가요가 자기를 부르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혁명가요가 한 10개 정도 있어서 이게 나오면 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조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AZ255호에게 보내는 전문입니다 하면서 숫자를 쫙 불러주죠. 기초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23번. 저는 지금 90년대생으로서 예. 과거에는 간첩들이 뭐 난수 방송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방식이 좀 많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에 간첩들 통신 수단은 그 모르스보를 많이 썼어요. 60년대에는 또 A1 통신, A2 통신이라고 하는데 모르스보를 쳐가지고 교신을 했는데 이 모르스보가 시간이 한 30분 소요되고요. 상당히 보안성이 약합니다. 만약에 모르스보로 한 30분 동안 서로 이렇게 통신을 교환하면 우리 방탄망이 잡아요. 그래서 서울 서초동이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북한이 한 게 판근심 무전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도시락 통하는 것인데요. 1분에 한 120에서 150조 정도가 날아가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송달력이 짧아가지고 안 좋아요. 80년대, 9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무전기를 개량한 게 A7 메모리식 무전기가 한 겁니다. 이건 조그마한 전자계산기만 한데요. 메모리식 무전기의 장점은 뭐냐면 원래 판근식 무전기를 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하면은 그 통신이 좀 잠잠한 밤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산 위에 전파 방해 받지 않는 산 중턱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한 1m 정도의 철선을 안테나선을 날려서 무전을 보내는데 지금 안방에서 송신이 가능합니다. 안방에서도 딱 뽑으면 송신이 북한으로 보낼 수 있고 미리 입력을 해놔요. 소요 시간이 이게 5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북한으로 날아가는 것만 보이지 어딘지를 몰라요. 연락수단인 무전기도 이렇게 이제 계속 성능이 개발됐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이런 무전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사이버 공간을 위해서 간첩 교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수라는 게 뭐냐면 제일 전형적인 대남 지령 방송입니다. 북한이 국내에 있는 간첩한테 보내는 방송인데 5개 숫자를 하나로 뭉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전문을 수령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밤 12시에 평양방송이라는, 평양방송은 대남 전용 방송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방송을 못 듣습니다. 밤 12시 딱 되면 혁명가요가 쫙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약조된 겁니다. 난파된 간첩이 내려올 때 너는 매달 화요일날 12시 그 다음에 둘째 달 화요일날 12시 이렇게 딱 정해놔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교신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자기가 무전 받을 날 딱 꽂고 두 번째는 혁명가요가 자기를 부르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혁명가요가 한 10개 정도 있어서 이게 나오면 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것은 뭐냐면 호출부입니다. 평양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조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AZ255호에게 보내는 전문입니다 하면서 숫자를 쫙 불러주죠. 기초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23번, 479페이지 -19번, 694페이지 20번. 이게 이름하여 난수방송, 숫자가 랜덤하게 꼬여서 보낸다는데 이 난수방송은 랜덤하지만은 이미 그 간첩하고 북한의 본부는 니은을 뜻한다, 이는 뭐 이응을 뜻한다든지 딱 난수 해독표가 있어요. 받아 적죠. 요게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또 방송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숫자를 불러줘. 왜냐면 잘못 적었을까 봐서. 녹음을 못하게 합니다. 이 증거기 때문에. 받아 적어가지고 아무 해독표 붙여서 이 지령문을 풀고 바로 그냥 다 소각시키거든요. 이게 난수방송이었는데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난수방송을 중단시켰거든요. 2006.15 성동선 이후에. 그런데 2018년에 난데없이 난수방송이 나왔는데 그 난수방송 나왔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데 북한의 난수방송 3가지 용도입니다. 첫째는 진짜 남한에 있는 간첩한테 지령을 하는 방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있지도 않는 간첩을 상정해 놓고 대한민국의 안보 수사기관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난수를 때립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용 난수라고 해서 난파돼서 침투해서 활동해야 할 간첩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양에서 보내면서 개성 쪽으로 보내서 개성에서 수신을 해서 난수를 풀게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용 난수 3가지인데
저는 이게 기록용 방수라고는 안 받고 이 컴퓨터가 안 되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훌륭 난수하고 기만용 난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도 사용했죠.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은 뭐냐면 첨단 암호화 방식의 교신 방법입니다. 처음 우리 국제 수사기관에 이제 포착된 게 2001년도에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폭파할 때인데, 그때 알카에다의 총책인 빈라덴이 알카에다의 공작원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미국에 안전하게 이제 침투한 공작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 파일이 나와요. 그 전부예요. 그런데 서로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넣으니까 모나리자 미소가 딱 거치고 어택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히든 메시지 숨겨져. 그래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최첨단 암호화 방식의 교수입니다. 바로 우리 국내에서도 2011년도에 적발된 왕계산 간첩단이 북한하고 교신할 때도 이거였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북한이 보낸 기록물을 열면은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신문사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암호 해독 프로그램 딱딱 넣으면은 딱 거치고 기록물이 딱 내려오는 거죠.